네, 오늘 이제 13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동안 이틀 동안 우리가 공부한 주제들만 한번 쭉 보겠습니다. 주제 1장에서는 나는 어떤 부모인가, 그래서 부모 자격 점수가 몇 점이 되나 우리 한번 체크해 봤고요. 2장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아이의 탄생의 비밀, 그래서 내 아이 속에 있는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일단은 내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첫째는 정체성. 그래서 내 아이의 정체성이 뭐냐. 그 아이 속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다. 그래서 아이의 그 정체성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는 어떻게 해서 세상에 오는가, 존재의 배경. 두 번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창조의 과정.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알아야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5가지의 하나님의 성품,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5가지 성품을 개발해서 사용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호자로서의 부모가 되면 안 되고, 뭐라고 그랬어요? 리더로서 부모. 안에 있는 재능을 끌어내줄 수 있는 리더로서의 부모가 앞으로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내 아이의 존재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거다. 그런 이야기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는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창세기 3장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의 내면을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2개의 나무, 아이 속에 있는 2개의 묘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묘목에다가 물 주고 거름을 주느냐에 따라서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왼수 같은 아이를 만날 수도 있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이들이 밖에 학교에 가서 배우고 듣고 하는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창세기 3장의 죄성에 대한 거름을 엄청나게 많이 영향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안 했던 행동들을 2학년, 3학년, 5학년 되니까 엉뚱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제 이것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반사적 교육. 지식은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배운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는 홈스쿨링이 많이 발전해 있는데, 우리나라는 부모님들이 홈스쿨 할 수 있느냐? 어때요? 홈스쿨 할 수 있어요? 예, 홈스쿨을 배워본 일도 없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도 많지 않고 그런데 미국은 홈스쿨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돼 나갈 때 그 자녀들이 외국에 나가면은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 선교사 본부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을 가르치는 선교사가 따로 또 갑니다. 그 가르치는 선교사가.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그 선교사들이 그 공동체에서 살면서 본부에서 파송한 그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일만 하는 선교사야.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 프로그램을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에서 대안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쓰는 그런 학교들도 더러는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그런 게 발전돼 있기 때문에 집에서 홈스쿨을 해도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또 정부에서 또 그걸 인정해주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안 돼 있다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전에 우리 교인들 중에도 아이들 집에서 홈스쿨 한다. 근데 결국은 이제 못하고 다시 학교에 보내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학문적인 건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모자라는 건 학원에서 보완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그 지식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식은 일부예요. 지식은 일부. 지식은 일부라고, 이게.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다만은, 교육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전적으로 교육이라는 걸 뭐라고 써놨느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기술, 그 다음에 체력, 인성을 교육하는 것이다. 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필요한 시스템이에요, 이게. 근데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인데, 요 필요한 시스템을 과연 학교에서 공부하는 지식만 가지고 사회생활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만 가지고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계속 공부 잘해가지고 사회에 나왔는데, 인간관계 잘못해서 실패해.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말고 또 다른 재능이 있다 해서 무슨 재능을 이제 강화시키기 시작했냐면은 EQ라고 하는 감성 재능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렇게 인간관계도 잘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다시 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냐?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이 사람은 봉사적인 삶을 살고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사냐?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은 또 하나의 재능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바로 SQ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데는 SQ, EQ, IQ 요 세 개가 균형적으로 교육이 돼야 돼요, 이게.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거는 뭐예요? IQ 쪽이라고요, 이거 IQ 쪽. 그러다 보니까 EQ나 이런 쪽은 더 나빠져서 오는 거야, 이게. 개인주의, 이기주의, 뭐 더 나쁜 짓들, 더 성적인 어떤 더 그런 앞서가는 이런 부분들. 이게 그냥 집에서 평범하게 살아갈 것 같으면은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길 건데, 학교에 가서 애들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애가 이 정보 주고 저 애가 저 정보 주고 지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하면서 애들이 그런 쪽은 교육이 잘 돼서 오는 게 아니라 쉬운 말로 더 나빠져서 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쪽만 보면은 학교를 보내면 안 돼. 지금 우리 애들이 다니는 학교가 그냥 그런 쪽만 보면은 보내면 안 되는 곳이 돼버리고 있다고, 이게 지금. 왜? 그런 것들을 교육받는 거를 학원에서 나쁜 짓 하라고 교육을 시킵니까? 가정에서 교육을 시킵니까? 어디 시킵니까? 학교에서 전부 지들의 정보 속에서 다, 지들의 관계 속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될 거냐. 가정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부모가 교육을 하기에는 우리나라 부모들은 그런 부분에서 너무 교육을 안 받아왔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부모들 밑에서 크지를 않았어, 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세대는, 우리 어른 세대, 우리 세대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먹고 살고, 그러고 살아왔어. 애는 집에서 아내가 키우고. 그러면서 커온 세대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밑에 있는 여러분들 세대도 역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부모들의 보호 속에서 공부 쭉쭉쭉 해오고 뭐 이런 상황에서 해왔는데, 이게 지금 애들 세대를 다가오는 세대 속에서는 그래도 우리들이 성장할 세대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이거. 이 스마트폰이나 SNS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아이들의 심리를 거의 지배하고 가고 있는 이런 게 지금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덜했는데, 지금은 이 영향을 집에서는 못하게 하는데 밖에 나가서 지들끼리는 완전히 이게 지금 자유로운 속에서 이게 정보들이 주고받고 해버리니까 부모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쪽에. 그래서 지금 이런 속에서 지금 과연 우리가, 그럼 부모가 이거를 학교에서 인성교육이니 SQ교육이니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도 알아요. 그런데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시간 쪼개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델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느냐? 결국은 이제 교회예요, 교회. 교회와 부모가 서로 협력 구성을 잘 해야 돼요. 교회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SQ, EQ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교회는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성경은 SQ와 EQ의 이게 오리지널 원서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응용해서 SQ와 그 다음에 EQ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맨날 주일날 오면 설교 듣는 게 뭐예요? SQ, EQ야. 그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인생이 누군지 알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온유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맨날 듣고 사는 게 그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게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듣고 가는 거지 그걸 훈련받아서 그거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SQ, EQ, IQ인데 EQ 쪽만 발전하고 있고 IQ 쪽만 발전하고 있고 EQ와 SQ 쪽은 이건 누구도 다뤄지지를 못하고 오히려 창세기 3장에 근거한 SQ, EQ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상황을 우리 교회가 이거를 알아야 이제 이 다가오는 시대에 교회가 기능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항상 그 시대마다 개혁을 했습니다. 칼빈의 개혁, 웨슬레의 개혁, 구세군의 개혁 전부 보면은 그 시대에 그게 필요했어요. 그 시대에. 자유주의 신학조차도. 지금 우리나라의 자유주의 신학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사회가 다 개혁이 돼가지고 독재 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 문익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회활동을 할 때는 독재 정권과 싸워야 되고 저런 데서 해방시키는 게 기독교가 된 거예요, 이게. 그게 자유신학인데 지금은 그런 게 다 필요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은 지금 정말로 기독교가 개혁을 한다면은 어떤 개혁이 필요하겠냐는 거야. 성경을 현장화해서 SQ와 EQ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이 사회적 운동이 성경을 기반으로 한 운동이 이게 일어나줘야 되는 시대야, 지금은.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될 분야라고. 근데 교회는 기존 시스템 속에 그냥 가고 있어요. 그냥. 그 기존 시스템은 지난날에 우리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불로불로하고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살아왔던 그 시스템이 그냥 있어요, 이거. 근데 이 시스템이 요즘 현대 살아가는 이 속에서 이 젖어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는 그게 멀어지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교회는 이제 그렇잖아요. 보세요. 수요일 날 젊은 애들이 교회로 옵니까? 금요일 날 기도회에 젊은 애들 학생들이 막 와서 기도회를 합니까? 안 해, 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든 세대들만 그 자리 지키고 있다가 우리 이제 10년, 20년 더 지나가면은 금요 기도회 가봐야 맨 할머니들만 있게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럽의 교회라고요, 이게.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학교 교육이 해주지 못하면서도 고민에 빠져 있는 부모의 갈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독교적 개혁이 이루어졌을 때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교육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해 가게 함으로써 교회 안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개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런 부모 교실이 앞으로 각 교회들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모 교실은 이제 어제 이제 전주에도 지지난 주간에 거기 이제 공부하신 분들 어제 통화해 보니까 3분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7분 정도가 이제 계속 이제 16주 과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기로 하고 12명 정도를 모집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이 이제 퍼져가야 돼, 이게. 그리고 아이들을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성경을 근간으로 하는 SQ, EQ가 이게 강화돼야 돼. 그게 그냥 교회에서 설교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교육으로 가줘야 돼, 이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그런 부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시대가 그런 상황이 와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들,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주일 학생들, 청소년들이 과연 얘들이 우선 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자체가 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것부터 파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얘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이 학교에 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얘들조차도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가 그냥 종교적인 습관에 의해서 가는 곳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이건 밖에 나가서 똑같아 버린 거예요, 다. 학교에 가서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상황 속에서 애들이 커가면 나중에 이제 여기 지금 애들 그렇게 사랑하고 애써서 기르고 키우는 애들이 앞으로 한 10년쯤 뒤에 갑자기 어떤 왼수가 나타나가지고 왼수를 딱 만나는 거야 이거.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부모교실을 정말 심각하게 이 시대에 이거를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운동이 무브먼트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가줄 수 있도록 훈련하고 그런 이제 기도하고 해 나가야 됩니다 이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는 일단은 부모가 변해야 한다. 부모가 변해야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부담을 가질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틀을 이제는 바꿔야 될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19세기적인 그런 그 내부적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장착을 했어도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모든 게 너무 다 바뀌어버리는 거야. 모든 게 다. 뭐 1차 산업시대하고 지금 뭐 엄청나게 달라요. 3차 산업시대라는 거. 1차 산업시대라는 것은 농업사회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하는 산업사회로 바뀌는 것이었어요. 이때는 이제 기차가 다니도 그 칙칙폭폭하고 하는 이런 거, 증기.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산업이 새로운 변화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기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전기. 그러니까 낮에만 생산하던 거를 밤에도 할 수 있고, 전기가 들어가는 곳에는 뭐든지 이제 새로운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거를 2차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컴퓨터라는 괴물이 딱 등장을 했어요. 이게. 처음에 컴퓨터는 컴퓨터 한 대가 이 건물만 해요. 이 건물만 해요. 컴퓨터 한 대가. 근데 이게 자꾸 줄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들어온 게 196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3차 산업시대가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것이 1960년대인데, 근데 지금 50년, 60년 지나고 나서 옛날에는 몇백 년씩 걸려야 될 것이 지금은 이제 10년, 20년 사이에 확 바뀌어버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4차 산업시대. 4차 산업시대는 컴퓨터가 이렇게 있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게 다 이제 4차 산업시대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거를 집에서 볼 수 있는, 집에 있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과 다 연결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이것만 보면은 다 집안에서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여성들은 물건을 사오면은 이런 분들이 자꾸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 이것도 안 쓸 때는 이렇게 밑으로 덮어놓는다고 그러더라고. 컴퓨터도 안 쓸 때는 다 닫아놔. 왜? 이게 눈이 달려있다고. 전부 다 이게. 이 안에 다 눈이 달려있다니까 이게. 내가 저쪽에. 그래서 인터넷들이 다 연결되는 거야. 이게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 있어. 근데 연결이 돼 있는 거를 누가 밖에서 해킹을 해. 누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집의 상황을 보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해킹을 하면은 우리 집의 상황을 그 사람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이게. 이게 이렇게 무서운 시대예요. 우리가 테레비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테레비가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사물 인터넷 시대의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 못지않게 일들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공장에서 기계들이 등장하고 로봇가 등장하고 사람이 하던 일들을 다 하고, 일본 같은 데는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음식도 누가 만드느냐면 로봇가 만드는 거야. 음식도. 그래서 음식에 대한, 재료에 대한 그 비율만 쭉쭉쭉 다 딱딱딱 입력을 해놓으면은 그게 다 만들고 빼다가 이동하는 또 로봇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딱딱딱 놓으면은 몇 번 타입을 해도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하던 일들을 이런 것들이 자꾸 하나씩 다 해가는 거야, 이게. 이것이 이제 4차 혁명인데 이미 우리는 그런 것들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무슨 교육이 과연 필요할 거냐, 이거. 무슨 교육이. 그러니까 결국에
전에 그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바둑 그 인공지능하고 두었던 사람 누구지? 이세돌. 그거 한번 이겼잖아요. 그때 이제 그거 만들었던 인공지능 만들었던 그 오너가 나와서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기계는 인간을 향해서 계속 발전한다. 문제는 인간이 인간성을 상실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기계를 공부하려고 하는 데다가 지식을 공부하는 데다가 중점을 둘 게 아니라 인간성을 교육하는 데다가 중점을 둬야 된다. 기계는 어차피 발전하게 돼 있어요. 기계는 계속 인간이 목표하는 기계 문명이 목표가 어딥니까? 두 개야. 하나는 인간다운 목표,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거고, 하나는 유토피아 건설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이것들을 향해서 계속 가. 이게 인간의 본능이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 천국을 이미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계속 변화를 추구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인간은. 이미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인간은 만족하지 않아요. 이미 내가 누리는 거 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요. 왜? 그 속에 영원성이라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본능은 계속 새로운 거를 추구해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그 끝이 천국이 임하는 거고, 그 끝이 세상은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끝을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 다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게 끝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계속 가는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야. 그럼 인간성을 잃는다는 건 뭐 이야기예요? SQ, EQ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결국은. 그렇잖아요. 인간이 인간다워지려면은 SQ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자기 정체성이 뭔지를 아는 이게 있어야 되고, 올바른 가치관을 추구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올바른 행복의 기준이 뭔지를 알고 그걸 추구할 수 있어야 되고, 공동체적인 어떤 사고 구조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자기의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위로 격려할 수 있는 능력이 커져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은 마지막 시대는 이런 거하고는 반대로 간다고요. 사도 바울은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 뭐 때문에 고통받습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야. 자기를 사랑하며 정이 없어져, 싸나워져, 쾌락과 향락적이야. 부모를 공경할 줄 몰라. 믿음을 가져도 형식만 남아있어. 이런 게 지금 이 시대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적인 기계를 만든 그런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건 그거야. 인간처럼 비스무리한 인간을, 기계를 만들 수는 있다. 앞으로 어느 땐가 만들어질 거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인간성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기계들이 인간을 파멸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런 영화들 덜어 나오잖아요. 우리가 컴퓨터 로봇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 컴퓨터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어떻습니까?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이런 거.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것들이 CCTV 다 연결해가지고 지금도 집에 다 도둑이 왔나 안 들어왔나, 불이 났나, 가스불 켜놓고 왔나, 끄고 왔나 다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그거를 인간성이 파괴된 어떤 나쁜 사람이 그거를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이걸 딱 켜는 순간 그 사람이 딱 보기 시작한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가족들이 모이는 장면, 그 안에서 밥 먹는 장면, 심지어는 뭐 우리가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고 샤워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누군가가 다 지켜본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그 기계를 발전시키는데 앞서가는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스티븐 잡스가 그 사람인가? 아니면 아이폰의 그 CEO가 미국의 대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연설하는 장면을 내가 봤어요. 그 사람이 연설하는데 무슨 유명한 연설을 할까? 앞으로 자기들의 기계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딱 거기에 나타나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계는 발전하겠지만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시간을 더 많이 내서 가족들하고 가서 커피 한 잔을 놓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거를 발전시키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전부 그게 다 망가지고 있으니까. 지식은 발전하고 하는데 가족 간의 관계가 다 깨지고 있잖아요.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저의 행복 중에 가장 소중한 행복 하나는 뭐냐? 내가 우리 아들하고 같이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행복이야, 이게. 가정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다는 거. 그게 행복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가족들이 무슨 거창하게 막 똑똑해지고 뭐 위대한 뭐 박사가 돼가지고 뭐 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커가면서 그런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야, 이거. 이게. 예? 이게 소통이 안 된다면은 그게 아무리 좋은 여건을 갖고 좋은 대우를 받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환경을 누리고 살아도 잠깐 만나면 그냥 안녕하셨어요 그 정도 끝나고 할 말도 없고 줄 말도 없고 들을 말도 없고 조금만 뭔 말 나오면 그냥 싸우기나 하고 이런 구조로 간다면은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부모가 변해야 한다. 그래서 우선 어떤 변화가 필요하냐? 건강해야 된다. 우선 부모가 건강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삶의 패턴을 이제 좀 바꿔야 된다. 이제는 기존처럼 말하고 기존처럼 행동하고 기존처럼 생각하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이 시대가 그렇게 급변하고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의 나의 가치관, 기존에 살아왔던 그 구식대, 우리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학교 가가지고 끝나고 나서 학교 밖에 나와서 만화책을 봤어요. 제가 만화를 엄청 좋아했는데 만화자 주로 본 게 뭐냐면은 아톰 이야기예요. 아톰. 지금 로봇 만들어내고 있는 그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는 만화에서 봤다고요. 그리고 그거 보고 나면은 얼마큼 보고 나면은 그 동네에 그 테레비가 한 대씩 있어. 흑백 테레비. 그래가지고 그거 볼 수 있는 티켓을 표를 줘. 그러면 그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기밀 이 레슬링이었어요. 레슬링. 그래가지고 그 전등불이 이거 뭡니까? 빨간 그 있잖아요. 그거 하나 딱 켜놓고 그 앞에 다 모여가지고 그거 보고 있었다고 다. 그 시대가 5, 6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시대가. 네.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 시대적 개념은 보다가도 아버지가 야, 들어와 그러면 빨리 가야 되는 시대였어. 그 시대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이 우리 나이 또래는 그냥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면 그대로 들어야지. 이놈이 무슨 말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 지금은 전혀 그건 다른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은 대화를 하고 공감을 하고 소통을 하고 애도 어른이도 지금은 지들이 공감을 하지 않으면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거.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안 변해요. 변화를 싫어해. 나이 들어가면은 있는 게 그냥 좋아. 그래서 변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 변화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실버 세대들이 이게 실버 문화가 아니라 이런 데 간다 하더라도 전부 북치고 장구치고 놀고 먹고 마시고 뭐 이것저것 좀 만지고 만들고 춤추고 다 이런 게 문화교실이지 서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다움, 평생 교육이라는 게 저도 교육대학원에서 평생 교육사를 취득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서구에서는 평생 교육이라는 게 인간다운 삶의 모습들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인간관계를 공부하고 가족들과의 관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소홀히 했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공부하고 사회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이런 시스템들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평생 교육이라는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긴 좋은데 이게 다 가서 쉽게 말하면 다 그냥 재미나게 놀고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고 이런 데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 관계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단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통될 수 있는 게 없어요. 말을 하는 건 고집스럽게 하죠. 자기 식대로 이야기하죠. 안 하면 야단치죠. 이런 어른들을 누가 좋아합니까, 이거? 안 한다는 거야, 이거. 애들하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애들하고 소통됩니까? 용돈 주고 뭐 이리와 저리와 뭐 할아버지가 뭐 사줄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이들의 진정한 인생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아이들이 할아버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론할 수 있는 이런 게 안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교육하고 훈련해서 소통이 돼야만 나이든 실버 세대들도 살아가는데 삶의 자기 경험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봉사해서 이게 공존하면서 공존을 해야 된다고요. 그걸 기뻐할 수 있는데 그런 교육들이 안 되면은 은퇴 딱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회로부터 다 도태됩니다. 다 도태되는 거야, 다. 시대는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는 구시대적인 개념에 딱 머물러 있는데 이게 어떻게 소통이 됩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할아버지 코칭하는 할아버지 뭐 이런 걸 교육을 하고 뭐 하는데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다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인간관계도 그러고. 그래서 변해야 된다. 그 다음에 6장부터는 이제 뭐 했습니까? 이제 자, 보호자냐 리더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호자냐 리더냐냐. 지금까지는 보호자로서의 부모가 되면은 됐어요. 근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거야. 이제는 안 된다는 거야. 왜? 학교 선생님들은 다 우리 아이들하고 지나가는 관계예요. 다 지나가는 관계. 1년 만났다가 헤어지고 뭐 길어봐야 2, 3년 만났다가 헤어지고 다 그런 관계야. 누구도 내 아이를 책임져 줄 수 있고 아이에게 맞춤 교육을 실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부모의 몫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데 이제는 그 일을 누군가가 해주지 않으면은 애들은 그냥 버려진 상태로 주어진 시간들을 보내고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가 뭐예요? 보호자가 아닌 리더자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우선 대화법부터 알아야 된다. 지시, 명령 이런 거 안 되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이 속에 있는 능력을 끌어내는 이 대화, 질문을 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경청과 공감, 그리고 말하기, 좋아 이르기, 피드백 받기. 그래서 질문의 기술,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훈계의 기술, 이거 필수적이고 이제는 훈계 잘못하면 애가 신고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이 기존의 훈계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멘토링과 코칭 기술. 이 코칭은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될 영역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혹시라도 그 우리 G7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그냥 집중적으로 제가 코칭 교육을 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다 무료로 개방을 해놓은 거 있으니까 들어와서 들어보시면 돼요. 들어보시고 교회 안에 그런 이 교실을 열어두면 이제 이런 부모 교실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코칭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뭔지 그러려면은 그 교회 안에 이제 그런 클래스들이 하나씩 만들어지면은 진짜 필요한 교회 안에 뭐가 만들어져요? 기독교 문화 교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에서 알아야 될 그런 사회를 이끌어갈 모든 리더십들을 기독교적인 배경, 성경을 근간으로 한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코칭도 배우고 멘토링도 배우고 언어 교실도 배우고 다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복음, 영성, 이런 문화 교실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녀의 성공 돕기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자녀의 성공을 돕는다. 성공이라는 게 뭐냐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성공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질문법을 공부할 때 용어가 뭔지에 대한 질문법을 우리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애들이 어떤 이제 예를 들면은 서구 교육은 이제 뭘 보고 오면은 그걸 몇 페이지씩 자기들이 이렇게 쓰게 하는 게 숙제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보다는 암기하고 이런 게 많지만 그쪽은 생각해서 그걸 이제 쓰게 하는 게 많아요. 그런 거 제목을 쓴다고요. 제목. 자, 제목을 딱 보면 그 제목 속에 간단하게 모든 의미가 다 그 안에 싹 들어있어야 돼, 이게. 제목. 그래서 제목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회사에 들어갔어. 아이들이 취업을 했는데 위에 이 어떤 기획서를 하나 썼는데 기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목이야, 제목. 그래서 그 제목, 위에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나 위로 올라갈수록은 그 기획서를 다 안 읽어봐요. 거의가 다.
앞에 제목만 딱 봅니다. 그러면 기획을 제대로 정말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제목 속에, 용어 제목 속에다가 싹 집어넣어야 돼, 이거. 그래서 사실 제목 정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코칭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가주면 아이들이 기획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기획부서 아닙니까? 그 회사를 먹여 살리고 회사가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전부 기획부서에서 다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대학교에 가서만 전공하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코칭을 할 줄 알고 재능 개발을 할 줄 알고 이런 걸 한다면은 일반적인 기획에서부터, 단순한 기획에서부터 다 훈련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어떤 걸 하나 할 때, 어떤 숙제를 하나 할 때 주제를 딱 나면 그 주제가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성공 돕기 그러면은 성공이 뭔가를 우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보면은 성공이라는 낱말의 뜻이 뭐라고 써 있어요? 성공. 예,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도와야 되는데 그게 우리 부모가 할 일인데 그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줘야 될, 성공해야 될 애들의 목표가 뭐냐?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첫째는 본질적 목적을 성공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본질적 목적은 뭐예요?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낸 이 아이의 근원인 이 아이의 창조주를 만나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창조주를 이 아이가 평생 살면서 창조주를 못 만나고 그냥 가버리면 이의 인생은 완전 다 실패한 거예요, 이거.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창조주를 만나는 것이 첫째 도와줘야 될 성공이다. 그 다음에 정체성.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것을 명확하게 이 아이가 알 수 있도록 자기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나는 이런 존재다 외치라고 하는 거는 자기 정체성 만들으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체성을 바르게 이 아이가 알도록,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그걸 선포할 줄 알고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걸 명확하게 알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 아이가 가져야 될 성공의 목표예요, 이게. 두 번째는 뭐냐? 이 아이가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뭘 해야 돼,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돼. 그러려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이 아이가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이 세상에 많은 업무들의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업무적 분야를 선택을 해야만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걸 올바르게 찾아내고 올바르게 발전시키고 그 분야를 올바르게 공부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그 분야에서 사회에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목표는 뭐예요? 지금 현재 아이들이 현재 하고 살아가는 삶, 학교의 공부, 노는 것, 애들과의 관계 이런 거를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아이들의 성공을 돕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공부할 것들은 요 밑에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교육 이해하기, 교육 이해하기, 교육 철학 이해하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교재를 한번 보세요. 교재 쭉 넘어가셔서 201페이지. 자, 우리도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사실 교육이 뭔지도 모르고 교육을 받아왔어요. 교육이 뭔지도 모르고 뭐 의무 교육이다, 뭐다, 뭐 그래가지고 그냥 뭔지도 모르고 부모가 학교 가라고 그러니까 가는 거고 또 갈 형편이 못 되면 안 가는 거고, 그거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뭔 교육이 필요한 건지, 지금 이 아이의 상태에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국가가 짜놓은 상태로, 국가가 정해진 의무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그냥 보내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서는 다 돼.
그냥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옛날에는 그게 안 돼가지고 형편이 안 돼서 그 다음 미장원에 가고 기술 배우고 또 어디 가서 뭐 하고 뭐 세상 가서 살고 뭐 하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지식적 공부는 야학도 하고 검정고시해서 그 다음에 뭐 또 하고 안 하는 사람은 또 그 속에서 뭐 좋은 신랑 신부 만나가지고 그다음 아름답게 살고 그러고 살아왔어 지금까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만 졸업해도 다 사는데 초등학교 안 나와도 다 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야 되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가면 대학 가야 되고 대학 안 가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되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가는 거야. 그리 다 꼭대기만 있어. 피라밋이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피라밋 상태가 이거 불안정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나온 사람이 이게 더 많아야 되는데 그리고 기술 쪽으로 간 사람이 더 많아야 국가가 튼튼해지는데 이게 거꾸로 대학 나온 사람이 훨씬 더 많아져 버리니까 밑에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쩔쩔쩔 다 메고 있고 그 자리에는 제3국 사람들이 와서 다 메꾸고 있고 로봇가 메꾸고 있고 위에는 다 모여 있는 거야. 위에 그 꼭대기만 그냥 다 모여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을 제대로 하려면은 지금 뭐 국가가 아무리 저렇게 애를 써봐야 사회 그런 경제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뭡니까? 위에 있는 요게 계속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산업이 발전하고 그러려면 우주 산업이 발전하고 새로운 무슨 생명공학이 발전하고 뭐 유전자 산업이 발전하고 뭐가 발전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퍼져가야 되는데 뭐 어떤 사람은 미국 때문에 너네 하지 마 그래가지고 못 만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것들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은 또 기존에 투자 왕창 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그거 쓸데없는 거니까 이제 하지 마 그래가지고 그만둬버리고 지금 우리 사회 구조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위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앞으로도 못 가고 그렇다고 밑으로도 못 내려가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이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인재들을 사람을 제대로 교육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도 정권이 바뀌면 바뀔수록 그냥 어떤 때는 이쪽에 치중하고 어떤 정권은 이쪽에 치중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엉망상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좋아진다? 내가 봤을 때 안 좋아져요. 좋아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 속에서는 제일 잘하고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 없도록 하려면은 옛날에는 그걸 밑바닥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 자리로. 그래서 가끔 가다가 대학 나온 사람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기업이 일으켰다. 나중에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했지만은 야채 장사. 대학 나온 사람이 야채 장사 해가지고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이게 SQ가 잘못된 건지 문제가 돼가지고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제는 밑에 내려가서 그 분야에서 먹고 사는 길에 전문가가 돼야 돼. 전문가.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텔레비에 나오는 게 반찬 장사 해가지고 1년에 15억. 어묵 장사 해가지고 1년 매출이 5억. 자, 여기에 1년에 여러분들 뭐 해가지고 대학 나오고 다 나오신 분들이 1년에 뭐 해가지고 10억 매출 올리고 5억 매출 올리고 뭐 하고 뭐 해가지고 그거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 교육에 대한 생각의 가치를 확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그래서 이제는 이게 뭐 밑에 있는 일이냐 위에 있는 일. 다 위에 올라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다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을 했어. 근데 보편적 디자인을 다 공부하는 거야. 보편적 디자인을.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건축 디자인 그러면은 다 건축 설계하면은 그 건축 설계, 보편적 건축 설계를 다 공부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1년에 수천 명씩 쏟아져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네. 그런데 도대체 국가가 뭔 일을 벌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겠냐고, 이거. 네. 그래서 하려면은 차별화된 설계, 하려면 차별화된 디자인, 그러려면은 IT하고 음악하고 합치든지. 그래서 요즘에 자꾸 융합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무슨 뭐 IT만 해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IT 하는 애들이 인문학을 접목을 시켜. 합쳐놓으니까 IT만 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음악이 합쳐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특별한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잘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든 뭐라든
방향과 이런 것들을 다 바꾸지 않으면은 못 살아남는데, 그런 시대를 읽지 못하고 그냥 기존 그대로만 잘하느냐 못하느냐, 학교 학점이 몇 점이냐 뭐냐. 우리나라에 지금 요즘에 고등학교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교무부장 이번에 구속돼가지고 딸들 갑자기 밑에서 뭐 100등 하던 애들이 갑자기 1등 되고 그러니까 학교가 난리가 나고. 그런데 이게 지금 학교가 원래는 이게 좋은 제도야. 봉사 점수, 무슨 점수, 이런, 이게 서구식이에요, 이게. 하버드나 이런 데 들어가려면 그런 점수가 강해야 돼요, 이게. 근데 그쪽은 진실한 면이 많고, 우리는 애들 봉사 점수 하려니까 엄마가 대신 가서 봉사해주고 그 봉사 점수 받아와. 그래서 내. 이런 나라에서는 그런 제도가 의미가 없는 거야, 이런 제도가. 이런 나라에서는. 그 제도만 갔다 왔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써주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 이제. 이게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냐는 거야, 이거. 그래서 어젠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떤 애는 뭐 선생님이 위에 상위 그룹은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애들 성적표나 이런 것도 뭐 점수도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이 재량권을 가지고 줄 수 있는 점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뭐예요? 수시 이런 거 하지 말고 다 그냥 수능 시험 다 똑같이 보자. 근데 왜 이 수능 시험을 또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가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이 너무 왕성해져 버리니까 이 국민들의 사교육 지출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 안 된다. 그래서 평상시에 인성, 살아가는 삶을 중심으로 해서 하자는데 이 점수는 또 사람이 매기고 있네, 이거. 사람이 매기다 보니까 이게 편의주의에 쫓아갈 확률들이 커져 버리는 거야, 이게. 이게 지금 심각한 그런 사회적 문제인데, 이게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뜯어 고쳐가야 될 것인지를 누가 답을 내리겠습니까, 이거. 결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부모들이 우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이런 속에서 그래도 바르게 키워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 소리 외친다고 대통령이 알아줍니까? 뭐 교육부에서 알아줍니까? 그렇다고 누가 바꿔를 줍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도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이라도 이 길을 가면 되고, 이게 바람직하다 그러면은 이런 운동이 교회에서부터 차츰차츰 일어나서 이게 사회적 운동으로 가줄 수 있다면은 국가에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엄청 흥분을 많이 해서,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앞으로의 해답이에요. 교회하고 가정. 가정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뭐 프로그램도 짜고 뭐 해야 되는데 이게 됩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부모가 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회가 프로그램을 짜내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함께 교육해 나가는 현장으로 만들어 나가면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녀들을 키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자, 어차피 시작하다가 중간에 끝날 것 같으니까 10분간 휴식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장, 13장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